자, 국내외 언론에서 NBA 인기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걸 한 달 전쯤에 좀 빨리 찍었었는데 왜냐하면 외신을 찾아보다가 NBA 인기에 대한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올까, 그리고 왜 부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을까 생각을 하면서 NBA 인기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코피가 생각하는 NBA 인기 회생 방안 6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이키가 NBA와 브랜딩 연장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사실 나이키 하면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고 농구와는 때려야 뗄 수 없죠. NBA가 아디다스와 브랜딩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나이키와 계약을 맺었을 때 역사적인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전통도 없애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또 외신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LA 레이커스랑 그리고 뭐 보스턴 셀틱스가 붙으면 보스턴 홈이면 보스턴의 색상은 흰색, 레이커스는 뭐 보라색 이런 걸 입었었고, 각 팀마다 대변되는 색깔이 있잖아요.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과 오렌지색, 뭐 마이애미는 뭐 빨간색, 검은색, 뭐 이런 색깔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팬들이 봤을 때는 저 팀은 어디랑 어디야? 누구랑 누가 붙는 거지? 유니폼을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시선도 외국 기사에 있었어요. 유니폼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몰입을 방해한다, 혹은 대중적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글이 있어서 저는 그 당시 읽었을 때는 에이 무슨 유니폼 가지고, 그런데 저도 곱씹어 보니 그런 이유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뭐 NBA 역사를 파괴한다, 뭐 이것 자체는 좀 비약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NBA 시티 에디션이 너무 많아요. 이 NBA 시티 에디션이라 하면 나이키가 또 NBA 30개 팀의 특별한 시티 에디션, 홈과 원정을 넘어서 매년 30개 팀에 대한 시티 에디션을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체 유니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유니폼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토론토 랩터스가 혹은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1990년대 유니폼을 다시 입는 거, 이런 것들은 좋더라고요. 공룡, 그 다음에 멤피스 그리즐리스, 회색 곰, 이런 것들 입는 것들은 좋은데, 너무 많은 시티 에디션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대체할 수 있는 유니폼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은 사라지고 있고 유니폼만으로 팀을 알아보는 건 점점 더 어려운 미션이 되고 있어요. 카일 쿠즈마도 최근에 그런 얘기했죠. 얘가 SNS에서 굉장히 어그로 끄는 애긴 한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이키가 NBA 유니폼의 향수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매년 나오는 유니폼은 브랜뉴, 완전히 신상 유니폼이고 브랜드 정체성은 매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NBA 샵을 가보면, 팀 샵을 가잖아요. 팀 샵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 물론 메인으로 밀고 있는 유니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렇다면 나이키는 왜 이런 다양한 유니폼 시티 에디션을 판매하느냐? 돈이죠. 일단은 팬들은 내가 응원하는 팀의 굿즈를 사고 싶고, 그 굿즈 가운데 가장 저는 최상단에 있는 건 정말 고가의 물품이 아닌 이상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니폼은 제 나이도 50대, 60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항상 유니폼을 보면서 설레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마케팅으로 잘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신상이 나왔으니까 지갑 열게끔 만드는 겁니다. 13만원, 14만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디자인이 좋냐, 아니면 뭐 전통, 그 다음에 뭐 역사, 레거시를 담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인 가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 팀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색상을 쓴다든지, 또 아예 창의성이 없는 셀틱스의 시티 에디션 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유니폼은 나도 디자인하겠다. 그러니까 창의성도 없어, 그 다음에 팀에 대한 정체성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돈벌이에 미친 브랜드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자, 어쨌든 나이키는 2037년까지 12년 계약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나이키는 농구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수십 년 동안 혁신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애덤 실버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나이키와는 협업하기 때문에 뭐 나이키를 깔 수는 없겠죠. 요즘에 나이키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주식도 많이 떨어졌는데 빡치지만 37년까지 연장 계약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뭐 물빨할 수밖에 없고, 유소년 농구에도 초점을 맞춘 이번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야심차게 모든 수준에서 우리가 농구를 배우면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원한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팬들이 NBA와 WNBA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덤 실버의 이야기대로 나이키와 NBA는 때려야 뗄 수 없었죠. 1992년부터 줄곧 NBA 파트너였고요. WNBA가 1997년에 출범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쭉 마케팅 파트너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18 시즌부터는 NBA 하브리그, G리그의 마케팅 파트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성명서에서 발표됐던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각 프랜차이즈를 독특하게 만드는 스토리, 역사, 유산을 나타낸다. 저는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코트, 뭐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 간의 고유한 유대감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른쪽에 저런 유니폼 보세요. 저게 유출됐었던 LA 클리퍼스의 시티 에디션이거든요. 클리퍼스인데 클립스라고 만들어 놓고
진짜 성의 없지 않아요? 저렇게 하고 그냥 15만 원 받아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보스턴 셀틱스 같은 저런 팀들의 유니폼, 미러키 벅스, 야 저거는 진짜 날강도 수준 아닙니까? 차라리 유타 재즈나 아니면 멤피스나 아니면 토론토처럼 90년대 입었던 그런 유니폼을 레트로로 만들면 모르겠어. 그런데 저런 유니폼을 진짜 그냥 지갑을 내가 열게 만들어서 돈만 갈취해 가겠다. 저는 그런 생각과 진비 없다고 봅니다. 정말 별로입니다. 일단은 뭐 유니폼에 대한 성의도 없고요, 브랜드 정체성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았다 싶은 유니폼은 1년 후에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의 뭐 바이스 유니폼 이런 것들은 또 나오질 않아요. 내가 좀 정을 붙이고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새로운 걸 내놔서 또 사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전통과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왜? 무언가 그 전 시즌 거와는 다르고 이 팀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과 차별점이 있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비슷한 유니폼, 비슷한 디자인 안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디자인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비도인가 배도인가 저 사람이 얘기를 했듯이 진짜 테러블이다,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이키가 더 이상 뭐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혹은 이 중에 시티 에디션 중에 진짜 웃긴 유니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조소하는 거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애미의 바이스 유니폼, 그 다음에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피닉스의 밸리 유니폼도 있었는데 안 입잖아요. 그냥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예전에 뭐 레이커스의 퍼플 앤 골드, 보스턴의 녹색, 그 다음에 뉴욕의 파란색, 주황색, 뭐 시카고의 뭐 빨간색, 흰색 이런 유니폼의 전통이 없는 거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맨시티, 요즘에는 삽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맨시티 유니폼은 팬들이 제안한 그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팬들이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결정하게끔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팬들로부터 호평인 그런 유니폼을 채택해서 입는다고 하는데, 저는 뭐 NBA가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왜냐? NBA도 돈 벌래고 나이키도 돈 벌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전통을 좀 지키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또 찾아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NFL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폼 한번 출시하면 뭐 몇 경기 또 몇 년 동안 입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대요. 뭐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되던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오른쪽에 LA 클리퍼스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유니폼, 클립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저 보스턴, 그 이외에 저기 뭐 덴버 5280, 저게 덴버 너게츠의 그거거든요. 고도? 야, 저런 건 진짜 디자인이 너무하잖아. 물론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너무 잦은 디자인 변경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덤 실버가 NBA와 나이키의 그런 긴밀한 마케팅 협업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시티 에디션만이라도 줄이거나 아니면 연속성을 갖게끔 총재로서 무언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덤 실버 총재는 매년 30개 시티 에디션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거 우리 살짝 유출시킬까요? 클리퍼스도 저런 식으로 나이키가 유출시키는 거거든요. 저걸 뭐 누가 유출할 거야, 관심도 없는데. 근데 애덤 실버 총재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지 않냐. 애덤 실버 총재가 물론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도 있지만, 팬들이 좋아하는 거 스토리텔링과 역사, 유산, 레거시입니다. 그런데 유니폼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래된 유니폼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존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팀들이 수년 수십 년 동안 그 유니폼을 입고 실제로 뛰었고 흥망성쇠를 함께 겪었고, 또 팬들도 선수들이 똑같이 입었던 그 유니폼을 몇 년째 입으면서 수많은 순간과 상징적인 그런 모먼트들을 함께 나눴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딱 12경기, 13경기 입었던 그런 시티 에디션 유니폼을 기억할까요? 저는 기억 못한다고 봐요. 그럼 나이키를 왜 만들까요? 팔리니까. 팀샷 가잖아요. 특히 워리어스, 세크라멘토 이렇게 지역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팀샷 가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경기 끝나고 나서도 줄을 한참 선 채로 유니폼 살려 기다려요, 팀샵에서. 그 바깥에 경기 끝나면 10시, 9시 반인데 한참을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발매된 유니폼 사는 거야. 나쁘진 않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혹자들은 일단은 나이키가 디자인을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성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역사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라. 차라리 언더아머가 더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일은 없습니다. 나이키도 지금 뭐 지네코가 석자고 그 다음에 또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발매하겠죠. 근데 저는 예전처럼 그냥 홈, 그리고 어웨이, 그리고 얼트 유니폼,
뭐 레이커스의 뭐 썬데이 유니폼에서 레이커스가 홈에서 흰색 입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던이 I'm back 하고 나서 깜장색 유니폼도 한번 입었었어요. 근데 그 검정색 유니폼 입을 때마다 성적이 안 좋긴 했는데 그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입는 유니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폰트나 디자인은 똑같아요. 색깔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유니폼 거기에다가 그냥 뭐 어쩌다가 레트로 에디션 이런 게 좋지, 시티 에디션을 매년 그렇게 가져오면 저는 이게 오히려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하는 디자인에는 뭐 인기 있는 문구라든지 뭐 상징적인 뭐 랜드마크, 그 다음에 또 문화적으로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들, 여기에 뭐 다채로운 색채 구성, 자 이런 부분들, 또 장소의 정체성에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도는 좋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나이키가 내놓는 그런 최종 디자인을 살펴보면 야, 이거는 거의 그림판 작업 수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나이키는 뭐 당연히 모든 스포츠 브랜드들이 그렇듯이 일단 팔아 제끼면 장땡입니다. 지갑을 열면 오케이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NBA 경기장을 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엄청나게 금액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H타운, 휴스턴, 그 다음 히트컬처, 그 다음에 셀틱스, 와 저건 진짜 최악이고, 5280,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오네. 자, 이 네 가지 시티 에디션 중에 뭐가 최악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카입니다. 히트컬처 저거는 진짜 와 너무 심하다. 컬처를 또 왜 크게 해놨어? 셀틱스는 그냥 폰트도 뭐 완전히 그냥 전통을 잃어버렸고, H타운은 저거는 뭐 사실 애틀란타도 A타운이라고 하거든요. 특징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5280, 와 숫자로만 박아놨는데 저거를 일반 팬들이 알 수 있을까요? 뭐야 5280이라는 팀도 있어? 뭐야 7080도 아니고 8090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불스, 저 폰트가 뭐냐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놀라,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의 줄임말이거든요. 저거를 일반 팬들이 알겠냐고. 놀라가 무슨 팀이에요? 당연히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저 유니폼이 뭐 그렇다고 디자인이 획기적이거나 유려해서 와 저 유니폼 뭐지 진짜 구매하고 싶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에디션들이 워낙 구려도 그 팀에 가면 많이 팔린다는 거죠. 나이키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 따위로 만드는 거예요. 나이키는 뭐 간단합니다. 팬들이 새롭고 다양한 유니폼을 지속적으로 원하긴 해요. 왜냐하면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은 고관여 팬들이잖아. TV로 그냥 보거나 리그 패스로 보는 사람도 당연히 관여, 그 다음에 참여도가 높지만, 일단 경기장에 와서 내가 유니폼을 입고 굿즈를 사는 분들은 엄청나게 고관여 팬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관여 팬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팀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걸 나이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다양한 유니폼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 시티 에디션 저지와 함께 리브랜딩을 하면 당연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열과 성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다른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건 분명히 그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좀 공허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조급하고 유니폼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이건 오히려 나중에는 2037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 역효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유니폼을 그 선수와 혹은 도시나 또 팬들이 나타내는 그런 약간의 뭐 문화유산 자랑거리가 아니라 단순히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분류를 한다면, 저는 유니폼이 의미 있게 그 팀을 대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결국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나이키가 연장 계약을 맺고 나서 그리고 다시 외신을 찾아봤을 때 유니폼이 너무 많고 유니폼이 너무 구리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나이키와 또 NBA가 유니폼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더 와닿았었습니다. 자, 물론 시티 에디션 중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저지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저런 유니폼이라든지, 또 혹은 뭐 과거 유니폼을 차용했던 뭐 유타 재즈나 뭐 토론토 랩터스, 뭐 이런 유니폼은 좋습니다만, 진짜 저 5280인지 저 7080인지 2580인지 저거랑 시카고, 그 다음에 저기 보스턴, 마이애미, 이런 유니폼들은 진짜 최악입니다. 저는 항상 NBA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NBA를 처음 봤을 때는 대변되는 유니폼들이 딱딱 있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절대 전통을 잃지 않았던 그런 유니폼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보스턴, 뭐 레이커스, 그 다음에 시카고, 저는 이런 유니폼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딱 그 팀을 떠올렸을 때
대변되는 대표되는 유니폼들이 있었는데 나이키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just do it. 네, 그냥 하지 말고 just do it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NBA와 협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부터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지나치게 꼰대 이미지로 이번 컨텐츠를 좀 접근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저렇게 유니폼 홍수 시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키가 또 2037년까지나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굉장히 뭐 설왕설래가 있거나 혹은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